우아한 샴페인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물론 유명한 샴페인들이 많이 있지만요, 저는 가장 먼저 이 샴페인 하우스가 떠오릅니다. 우선 로고부터 뭔가 우아한데요, 하우스 이름을 따서 만든 이 로고는 우아하게 떠오르는 거품을 형상화했다고 합니다. 설립된 지 200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가족 경영을 유지하고 있고, 1999년 스톡홀름에서 열린 밀레니엄 샴페인 선정에서 쟁쟁한 하우스들을 제치고 1등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유명한 와인 비평가인 젠신스 로빈슨의 최애 샴페인이기도 한 오늘의 샴페인 하우스, 바로 빌게아르 살몽입니다. 1818년 니콜라스 프랑스와 빌게아르와 엘리자베스 살몽은 결혼 후 각자의 이름을 따서 빌게아르 살몽 샴페인 하우스를 설립합니다. 이후 여러 유명 와이너리를 소유한 프레이 그룹에 일정 지분을 팔기는 했지만, 빌게아르 살몽은 설립 이후 지금까지 7대째 가족 경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빌게아르 살몽은 1999년 스톡홀름에서 열린 밀레니엄 샴페인 선정에서 퀴베 니콜라 프랑스와 1959년 빈티지가 1위를 차지하며 단숨에 명성이 급상승합니다. 이때 블라인드 테이스팅에 참가했던 유명 샴페인만 무려 150여 가지였다고 하고요. 심지어 2위도 빌게아르 살몽의 같은 퀴베 1961년 빈티지가 차지했다고 하니 당시 반응이 대단했을 것 같습니다. 이 밀레니엄 샴페인 선정에는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당시 하우스를 이끌던 장 빌게아르는 너무 리스크가 크다며 참가를 거절했지만, 아들인 앙투안 빌게아르가 아버지 몰래 참가 신청을 했고, 가장 뛰어난 빈티지인 1959년과 본인 탄생 빈티지인 1961년 두 병을 출품해서 1, 2위를 한 것이라고 하네요. 투어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포도밭으로 갑니다. 빌게아르 살몽은 현재 100헥타르를 자체 소유하고 있고, 200헥타르 정도를 임대 또는 포도 구매 등으로 샴페인 생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총 300헥타르에 달하는 그랑크리 및 프리미에 크리 포도밭에서 한 해 평균 200만 병을 생산하고 있는 빌게아르 살몽은 자체 소유밭에서는 주로 피노누아를 생산하고, 샤르도네는 대부분 구매해서 쓰고 있습니다. 빌게아르 살몽의 프레스티지 샴페인인 르클로 썽틸레에 사용되는 포도밭이 가장 중요한 곳인데요, 예전 테니스 코트, 채소밭으로 쓰던 곳을 때로와 분석 후 토양의 우수성을 파악하고 포도밭으로 개간했습니다. 1헥타르밖에 안 되는 크기에 피노누아를 비오디나믹 방식으로 재배하고 있고, 평균 수령은 50년입니다. 그리고 빌게아르 살몽은 포도 수확 때 수확한 포도의 신선함을 위해 30분 안에 무조건 양조장으로 이동시킨다고 하네요. 포도밭에서의 설명을 마치고 양조실로 갑니다. 이곳에는 오크통에서 양조 및 숙성하는 빌게아르 살몽의 상위 퀴베들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대표적으로 부히 수보아가 있는데, 이 퀴베는 100% 오크통에서 양조, 숙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우스와 마찬가지로 포도밭별로 각기 다른 통에서 각각 양조를 진행하는데요, 2차 발효 전 블렌딩 작업 때 시음위원회 6명이 매일 600가지에 달하는 와인을 시음한 후 익명투표를 통해 블렌딩 비율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빌게아르 살몽은 양조할 때 저온에서 천천히 발효하는 기법을 사용하는데요, 이 저온 발효가 빌게아르 살몽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12에서 13도에서 약 6주간 발효를 진행합니다. 이 기법을 통해 더 아로마틱하고 우아하며 과실의 순수함을 더 잘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빌게아르 살몽의 목표라고 합니다. 1952년부터 시작한 이 기법은 샹파뉴 지역에서는 최초였고, 이후 많은 샴페인 하우스들이 같은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하우스로 폴 로저가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양조실로 이동합니다. 이곳에는 큰 오크통이 많이 보이는데요, 2020년 수확한 포도로 만든 와인이 숙성 중입니다. 빌게아르 살몽은 엔트리급인 브리 리저브의 구조감과 숙성력의 향상을 위해 이곳에서 숙성한 와인을 블렌딩해서 품질을 올릴 것이라고 합니다. 지하 저장고로 내려갑니다. 이 지하 저장고는 무려 17세기에 만든 것이라고 하는데요, 무려 3km에 달하는 통로에 수많은 샴페인 병이 병숙성 중입니다. 빌게아르 살몽은 엔트리급인 브리 리저브는 평균 3에서 4년, 상위 퀴베는 4에서 8년, 빈티지는 평균 8에서 10년 동안 병숙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병은 2010년 빈티지 와인입니다. 2017년 7월에 이 지하 저장고에 들어와서 10년 동안 잠들어 있었네요. 보통 빈티지 와인은 10년 병숙성을 하기 때문에 아마 곧 출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빌게아르 살몽은 일부 퀴베는 르미아주를 수작업으로 하는데요, 빈티지, 매그넘, 드미병을 수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6명이서
여기서 하루에 5시간 정도 작업을 하는데 한 사람당 무려 8만 병을 하루에 돌린다고 합니다. 르미아주 작업하는 곳을 지나니 갑자기 많은 스테인리스 통이 나타납니다. 이곳은 도자주용 와인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빌게아르 살몽은 도자주를 많이 안 하는 편이긴 하지만 무조건 적은 양을 하기보다 그때그때 와인 상황에 맞게 조절한다고 합니다. 이제 시음실로 갑니다. 브리 나추부터 퀴베 엘리자베스 살몽 2002까지 빌게아르 살몽의 대표 샴페인 5종을 시음했습니다. 첫 번째로 시음한 브리 나추는 도자주를 아는 아주 드라이한 기본 샴페인입니다. 시원하고 상큼한 시트러스 계열의 과실과 사과향이 인상적이었고 4년 숙성에서 오는 은은한 브리오슈 향도 일품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브리 수부아입니다. 100% 오크통에서 발효 및 숙성을 진행한 샴페인답게 묵직하고 진득하게 입안을 채워주는 게 음식과 함께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마음에 들었던 퀴베였습니다. 세 번째는 퀴베 루이 살몽 블랑드블랑 2007입니다. 역시 블랑드블랑답게 아주 순수하고 상큼한 과실 느낌이 강했고 뒤이어 살짝 올라오는 견과류, 브리오슈 등의 향이 샴페인을 더 풍부하게 해주었습니다. 입안에서는 진한 과즙의 미네랄 느낌이 너무 좋았고 피니쉬가 아주 좋아서 여운이 길게 남았습니다. 네 번째는 니콜라 프랑스와 2007입니다. 빌게아르 살몽을 대표하는 퀴베라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기대했었는데요. 정말 우아함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꽃향을 시작으로 복숭아 살구득의 노란 과일이 두드러졌고 10년 숙성에서 오는 샴페인 고유의 토스트한 느낌이 아주 고급졌습니다. 입안에서는 밸런스가 너무 좋고 버블이 사르르 녹는 게 삼키기가 싫을 정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자베스 살몽 2002 로제입니다. 원래는 시음 리스트에 없는데 마침 남은 게 있어서 서비스로 주셨습니다. 며칠 지난 거라 힘은 좀 빠져 있었지만 그래도 강한 인상을 주기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진하고 붉은 과실향에 입안에서 꽤 강한 풍미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빌게아르 살몽 투어를 보여드렸는데요. 총평을 해보면 엄청 화려하진 않아도 우아함은 샴페인 중 단연 최고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빌게아르 살몽은 미리 예약만 하면 꽤 수준 높은 와이너리 투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샴페인을 좋아하시는 애호가 분들께는 특히 강추하는 하우스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보아요.